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소재 대학을 다니는 외국 유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안전한 전라북도 함께 만들어가요 라는 주제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할 전라북도 경찰청 경성한 경위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교통사고 현황 그리고 유형별 교통사고를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유형별 교통사고는 이륜차, 즉 오토바이 교통사고, 자동차 교통사고, 보행중 교통사고, 자전거 교통사고, 전동 킥보드, 즉 PM 교통사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교통사고를 직접 당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본 경험이 있나요? 그런데 왜 교통사고가 났을까요?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을까요? 네, 교통사고가 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한국 영화 극한 직업의 한 부분입니다. 마약범이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버스와 충격 후 2차 사고, 3차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는데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연쇄성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위반 행위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기준으로 OECD 36개국 평균이 5.2명인데요. 대한민국은 6.5명으로 OECD 국가에서 27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7명으로 약간 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높습니다.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은 보행중,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자전거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와보니 차량과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통행을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차와 보행자 모두 우측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통행은 여러분 오른손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차와 달리 바퀴가 2개라서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안전벨트와 에어백 등 충격 왕충 장치가 없고 사고 후 신체 충격 부위가 주로 머리로 생명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탈 때 안전모, 즉 헬멧 착용은 필수겠죠? 여러분이 만약 오토바이를 타게 된다면 어떤 헬멧을 착용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헬멧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헬멧인가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안전모가 여러분의 안전을 더욱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리 바빠도 세 번째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착용하는 헬멧 착용은 X입니다. 제가 두 번째 헬멧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고 후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횡단보도로 건너는 이런 아이고 와 여러분 어떠셨나요? 두 영상 모두 사고 후 헬멧이 벗겨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을 지키고자 헬멧을 착용했는데 사고 후 헬멧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턱끈이 있는
헬멧보다는 얼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두 번째 헬멧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볼 영상은 전주 한옥마을 부근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을 하면서 앞에 있는 차량 신호등, 황색 등에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하는데요. 신호를 위반해 진행합니다. 다시 앞에 있는 적색 신호에는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하는데 이것도 위반했습니다. 즉, 모든 신호를 무시하며 질주를 하던 중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우회전을 못하고 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인도 바닥에 운전자가 떨어진 사고입니다. 사고 영상을 전방, 후방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운전자가 손에 뭘 들고 있었나요? 또한 걸음걸이는 어떠하였나요? 네, 맞습니다. 손에는 헬멧을 들고 있고 걸음걸이 또한 이상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해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탈 때는 헬멧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원동기 장치 면허가 필요하며 헬멧 착용, 오토바이 뒤에는 번호판 부착, 차량 보험 가입을 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유형별 교통사고 중 자동차 사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전벨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차량을 탑승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진 중 하나는 X, 하나는 동그라미라고 했는데 여러분, 둘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나요? 첫 번째 X 사진은 안전벨트가 어디에 있나요? 목선에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 사진은 안전벨트가 어깨선에 있습니다.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 운전석에는 왼쪽, 조수석에는 오른쪽을 보면 위와 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안전벨트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해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충격 후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은 사고 후 차량이 세 바퀴가 굴러 멈추는데 안전벨트 착용으로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안전벨트로 인해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이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사망했을 것입니다. 안전벨트는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실험을 통해서도 안전벨트가 충격 후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지 잘 보여준 영상입니다. 여기 6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모두 어깨에 붉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붉은 상처는 교통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안전벨트가 여러분을 지켜주었던 상처입니다. 안전벨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사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 3초만 투자하세요. 하나, 둘, 셋, 착! 유형별 교통사고 중 보행 중 교통사고입니다.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느낀 점 중 하나가 한국 사람은 참 성격이 급하고 모든 것들에 빨리빨리 하려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죠.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길을 건너가는 것, 이것을 우린 무단횡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할 때 마침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보행 신호인 녹색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몇 분, 몇 초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보통 보행자 신호는 2분 30초에서 2분 50초만 기다리면 신호가 다시 변경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단횡단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들을 보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면서 차가 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아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절대 무단횡단하지 마시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널 때에도 반드시 고개를 왼쪽, 오른쪽 돌리면서 안전하게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외국인 유학생이라 어떻게 대처해야지? 여러분이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보면서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이 와서 여러분을 충격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을 보면 어떤 한 학생이 보행 신호인 녹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 2대가 충돌 후 그중 한 대가 학생을 다시 충격을 합니다. 그 충격으로 학생이 차량 위로 붕 떠서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이 학생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학생은 사고 후 어떻게 하였나요? 네, 맞습니다. 사고 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냥 가버린 학생을 여성 운전자가 급하게 쫓아갑니다. 제가 교통사고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당시 당황하여 아프지 않아 그냥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왜죠? 차량 앞범보로 학생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는 사고 당일 아프지 않아도 다음날 아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꼭 119 구급대, 112 경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말을 잘 못해서 긴급전화인 119, 112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119, 112는 동시통역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학생 여러분들 모두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스마트폰을 보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길을 걷거나 길을 건너갈 때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스몬비,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길을 걷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넘어지려고 하거나 어떤 물체에 부딪혀 다친 경우가 없었나요? 평상시 앞을 보고 걸어갈 때는 넓은 시야가 확보되어 전방에 위험한 것을 인지하고 피해갈 수 있으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다 보면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해서 전방 상황을 알지 못해 다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Hello there.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스마트폰을 잠시 바지 주머니 안쪽에 넣거나 핸드백 안쪽에 넣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행 중 사고를 살펴보았는데요. 무단횡단은 안 돼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안 돼요.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도 고개를 왼쪽, 오른쪽 반드시 돌려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전거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 대부분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속의 사람은 접니다. 저는 자전거를 탈 때 헬멧과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한국법상 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즉 쉽게 말하면 신호를 위반하면 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차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말합니다. 사진 속의 자전거 운전자가 어떤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사진 속 같은 장면이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앞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잡으면 사진처럼 자전거가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위와 같은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전거도 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영상을 본 후 설명하겠습니다. 보험 좀 가져오고 에 하고 그냥 훅 들어갔더라. 내가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사고 났다. 그냥 자전거가 여기 때려버렸다. 보여줄게, 보내줄게. 와, 자전거 팍 엎어져온다. 그 유치원 횡단보도 있잖아. 수영 아파서 못 가서. 차량 신호등이 빨강색으로 되면은 모든 차는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따르릉 비켜 자전거가 나간다 하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걷는 초등학교 학생 2명을 충격합니다. 특히 한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역을 진행할 때는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서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처럼 노란색 자전거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카카오 전기 자전거로 공용 자전거입니다. 한국은 자전거 운전할 때 별도로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탈 때도 헬멧 착용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공용 자전거인 카카오 자전거뿐만 아니라 공용 킥보드, 즉 PM도 학교 주변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헬멧 착용도 필수, 헬멧 턱끈도 찰칵. 아셨죠? 요즘 전동 킥보드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전동 킥보드도 차로 간주해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전동 킥보드에 2명이 탑승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전동 킥보드도 꼭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전동 킥보드 역주행 사고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아이고. 한국은 차와 보행자 모두 우측 통행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우측 통행이 아닌 좌측 통행으로 역주행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측 통행입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영상 모두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은 헬멧을 미착용하였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타는 것입니다. 2사람, 3사람 타는 것이 안 됩니다. 이번 영상은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 타는 것을 홍보한 영상입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틀린 그림을 찾아보세요. 안전모 착용은 필수. 운전면허 소지는 당연. 만 16세 미만. 운전면허가 없는 중고등생은 절대 타면 안 돼요. 동승자 탑승 절대 금지. 음주운전, 보도주행 금지. 탑승 전 틀린 그림 찾기, 모두의 안전 찾기입니다. 여러분, 교통안전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단횡단과 스마트폰 시청 보행은 NO입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킥보드 헬멧 착용은 YES, 안전벨트 착용은 YES입니다. 오늘 저와 교통안전 교육을 함께 했는데요. 한국의 교통법규에 대해서 좀 알 것 같나요? 우리 유학생들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함께 하겠습니다.